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진짜 예민하죠. 여러분들 요새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대중들이 알아버린 게 그거죠. 세계는 하나구나.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내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내가 왜 지금 힘든지 알려면 달러를 이해했어야 하는구나.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도 절실히 느끼셨죠? 결국 내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요놈 제롬 파월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죠.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세계가 점점 하나의 서클로 들어오는 느낌들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향은 이 SNS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죠.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갖고 있는 두 얼굴, 아직도 그런 착각들 하시죠? 왼쪽 얼굴을 보면 되게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면서 번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롬 파월은 주식 폭락을 보면서 셀카를 찍었던 악마의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롬 파월이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죠. 저 양반 정말 힘들겠다, 돈 걱정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국가입니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G2죠. 항상 G2에 올라오는 국가를 내리 찍었죠. 일본, 독일, 러시아. 항상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탐내는 국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G2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미국이 중국을 그냥 둘까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행하는 모든 금융 정책들은 정확히 한 놈을 노리고 있습니다. G2, 차이나죠, 차이나. 한 국가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아예 먹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거는 총과 돈이다. 전쟁과 통화 정책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융 세력 로스차일드가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 금리도 금리, 그리고 전쟁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세요. 그러면 끝낼 수 있는 전쟁을 계속 질질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쨌든 얼마 전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겁나게 고민을 하는 표정을 짓지만 제롬 파월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불황을 통해서 또 한 번 몇몇 국가 정도, 그리고 잘 나가는 몇몇 기업 정도는 그들의 수하로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과연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할까요?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화법화시키는 단어가 있죠. 등에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그 단어, 세계 질서 유지, 인류, 그리고 전 세계 폴리스를 자칭하는, 경찰을 자칭하는 미국. 그들은 항상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음흉한 음모론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길 바라고 있죠. 이게 달러를 이해하면 나오는 지식들입니다. 자, 어쨌든 금리는 동결을 했고, 영국도 보니까 금리를 동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미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연준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 해 통화정책 고민이 깊어진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를 돕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 연준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바이든을 살릴까 트럼프를 살릴까 고민이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을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큰 역풍이 오게 될 것 같고, 참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미국의 대통령을 정말 시민이 뽑을까?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 또한 이 양반의 영향력이 가장 클 수도 있겠죠. 돈을 찍는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결국 돈을 찍는 권한을 갖고 가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미 대통령도 돈이 필요하면 분명히 연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면 월가에서조차 엄청난 역풍이 올 거다.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어쨌든 금리는 동결이 됐고, 저는 끊임없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제롬 파월은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항상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어투를 통해서 그럴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주식충들, 자본충들은 그 시그널이 확실하다, 팩트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대중들은 또 믿죠, 따르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은행 충격, 우리나라도 꽤 심각하죠. PF 대출, 코로나 자영업 대출, 지금 난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4월 총선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시죠? 올드보이 생각나시죠? 올드보이.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님이 썼던 이름이 그거죠. 오대수. 내 이름이 왜 오대수일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들이 딱 오대수인 것 같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총선 이후에 엄청난 것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그리고 2023년 새마을금고, 그리고 태양건설 워크아웃, 막으려고 해도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결국 부동산 건설 회사의 위기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위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4월 이후에 일어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착각 하지 마세요. 제롬 파월이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똑같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복귀될 거야, 상승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금융 정책 위반자들의 주댕이를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인양반 제롬 파월의 주댕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근심이,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모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결국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비트코인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저 이외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왔다야, 비트코인이 대박이야,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XRP에 손을 들고 있죠.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증명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요새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지금 미국이라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가는 게 싫은데. 어제 제가 XRP에서 AMM 설명을 드렸죠.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염원했던 중재자를 거치지 않은 P2P 거래를
XRP가 완성을 시켰어요. 그게 지금 2월 14일이죠. 봐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미국 은행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 계속해서 미국은 비트코인 때문에 걱정이고, 그래서 블랙록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절대 권력을 가져와 버렸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적어도 블랙록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지한이 갖고 있는, 창펑자오가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시장에 나와서 시장 교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XRP를 했죠. AMM 활성화. 미국 은행들이 환장할 만한 금융의 혁명, 혁신, 업그레이드. 분명 저와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양 여러분들께 저의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택은,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금 이 사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AMM을 이야기를 드렸죠. 왜 사람들이 0.5달러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1000달러에 줄을 서게 될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어떻게 흐르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5달러의 가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소비자들의 시각이 1000달러가 되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때부터 돈이 보인다는 거죠.